자,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지키자고 헛소리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의 측근들이 지금 대장동 가지고 돈잔치하고 서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아주 치사하게 뜯어내고 이런 것들까지는 다 입증이 되었어요. 김용희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아예 나무기에 기록에 김용희한테 돈 줬다고 기록돼 있고 꼼꼼히. 그리고 유동규가 나무기한테 돈 받아서 김용측에 전달했다고 확인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재명이 하고 어떻게 연관된다는 말이냐? 대장동 관련해서는요. 자, 그거는 김욱의 지금 이 체포와 그리고 김욱이 받은 돈,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 거 보면 김욱이 8장 8억을 받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김욱이 7억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중간에 또 1억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뭐하고 돈이 필요했어요. 자, 유동규가 7억을 전달한 걸, 자, 그런데 대장동 보도가 8월 말부터 작년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김용희가 유동규한테 1억을 또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는 거죠. 자, 김용희는 유동규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 경선이 시작되니 대선 준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20억 달라 했고, 유동규는 화천대유 거기에 핵심 멤버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한테 이야기해서 남욱이 8억을 만들어 가지고 정민용이 지꼬봉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그 전달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성남 판교에 있는 정민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무기에 밑에 있는 회계 담당 이모 이사한테 돈을 마련해 전달하라 해서 그 이모 이사가 정민용이 전 성남 도계공 팀장에게, 이 팀장이 유원홀딩스라고 유동규와 나와서 또 벨기에 회사를 만들었죠. 거기에 줬고, 지난해 4월에요. 그래서 정민용이가 동업하던 유동규의 그 사무실에서 지금 8억을 유동규한테 줬고, 유동규가 1억을 떼고 나머지 7억을 자기 사무실로 찾아온 김용에게 작년 8월에 줬고, 또 김용은 대장동 보도가 나온 이후 유동규에게 1억을 돌려줬다. 이것은 입막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 먹어야 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동규가 1억을 떼먹었는 줄 모르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까지는 기본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2014년에 이재명이가 두 번째 시장 선거 나와서 재선 운동을 할 때 김용희도 성남시의원 재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용에게 1억을 대장동 사업자들이 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용은 틈이 날 때마다 선거를 빙자해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검찰이 지금 유동규를 갖다가 해유했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나 김만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다 한 걸로 확인되어서 그야말로 최소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의 배임 횡령 등이 입증되면 이 사람들은 아마 징역 20년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수인이고 깃털이었다는 걸 불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하수인으로서 좀 챙겼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유동규가 최근에 이제 입을 한 달 전부터 열었다. 그래서 1년 구속을 당하고 있으면서 위례 신도시 추가 조사를 받던 유동규가 김용에게 자금 전달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폭탄 발언을 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아마 유동규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메인스트림 주류는 아니더라도 격가지인 김용에게 준 돈은 하나쯤은 부는 것이 검찰하고 관계, 자신의 구속에 대한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 측에 대한 간접 협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가 진술을 하면서 이 소문이 정치권으로 퍼졌고, 그래서 이재명이 최측근이 설마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을까라는 진술이 지금 허풍일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자, 소문이 퍼져도 아닐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가 지난 19일 김용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그래서 자금을 마련한 남욱 1,010억을 배당받았다고 하지요. 남욱 변호사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달됐다는 걸 다 확인했다. 유동규가 불었겠지요. 정민용이가 줬는데 그 돈은 남욱이가 준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용이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재명의 오른팔이 수뢰했냐 안 했냐는 논란에 이제 지나가 버렸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그렇다고 이재명이 받은 것은 아니다. 이재명 측도 어제 똑같이 이야기했죠.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대선에 쓰지 않았다. 그런 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남욱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남욱이 깨알같이 다 메모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 꼼꼼하게 기록한 메모를 확보를 검찰이 했다. 이것은 중요할 수 있죠. 왜? 저는 이 김용에게 준 8억, 실제로는 6억이 전달된 부분이 이재명으로 향하는 뇌물일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김용이 돈이죠. 왜? 정진상이, 김용이,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등은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나갈 때는 4인방이라고 하고 얼마나 먹고 쓰고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김용이가 대선이라는 핑계를 대서 돈을 뜯은 거고, 실제로 몸통 뇌물은 따로 있을 거란 거예요. 자, 그래서 남욱의 메모는 수차례 돈이 전달될 때마다 액수, 장소, 시기가 꼼꼼하게 기록돼 있고, 그리고 이 메모는 남욱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남욱 밑에서 회계 담당 이사를 하는 이씨가 꼼꼼하게 적고 돈 심부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욱의 지시를 받고 8억을 찾아서 지금 전달한 이씨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전달했다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이 메모를 모처에 보관했다가 최근에 수사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억은 법원이 영장을 어지간하면 기각했을 건데 발부하는데 큰 영향을 줬고, 검찰은 그걸 토대로 김용을 체포하고 그리고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준 내역을 스스로 검찰에 남욱이 넘겼다. 그래서 남욱도 검찰에 그렇게 진술했고, 구두로 유동규도 진술했고, 거기에 이제 남욱 똘마니 회계이사 이씨가 또 이 메모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아떨어지면서 물증으로 영장 청구에 제시됐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 김용이 받았다라는 8억이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했는데, 이게 진짜 대선 자금이라면 당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쓰여버리지, 한참 있다가 9월 달쯤에 다시 1억을 갖다가 빼가지고 이 김용희가 유동규에게 전달할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김용희 대선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이 돈이 결국 이재명 대선에 쓰여졌다. 이렇게 가서는 지금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제 불법 자금 1원도 안 썼다.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김용의 결백함을 믿는다라고 입장을 말했어요. 자, 이재명은 지금까지 의원총회에서 나무기 작년 가을 귀국할 때 10년 동안 이 대표를 찔러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인터뷰한 것이 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을 성남시장실이 알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자라는 내용이 녹취록에 나온다. 이렇게 하며 결국은 정치자금 발악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돈을 정권이 바뀌니까 정치자금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이어서 검찰이 이 본류 몸통 뇌물을 갖다가 규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1조짜리 사업의 매덕을 가지고 지금 규명을 하려다가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1조짜리 사업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조의 1%가요.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8억이라는 것은 얼마예요? 10억이요. 0.1%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0.08%예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지금 뇌물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적어도 정상적으로 이 정도로 허가권을 가지고 조 단위로 벌어먹을 수 있게 해주려면 그 허가권의 가치는요 최소 10%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쉽게 수사하려다 하다가는 나중에 이 앞뒤가 막히니까 이왕에 좀 더 열심히 파가지고 마무리를 제대로 짓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